예, 오늘은 골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퍼팅이 조금 잘 맞기 시작해요. 퍼팅이 조금 잘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제가 퍼팅에 신경을 써서 그래요. 이전에는 세컨샷, 아이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아이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이언에 신경을 많이 썼더니 이제 아이언이 조금씩 좋아지다가 이제는 뭐 꽤 잘 맞아요. 비거리도 확보됐고 자세도 안정됐고 이제 방향성도 좋아지고 꽤 괜찮습니다. 이제 아이언을 잘 친다 그런 얘기 들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순번으로 이제 제가 퍼팅이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이언이 잘 쳐도 퍼팅을 잘못하면 결국은 스코어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팅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퍼팅에서 중요한 건 거리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리감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퍼팅에서는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거리감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저기 30m에서 퍼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방향 거리감이 좋은 사람들은 한 25m, 6m 치거나 아니면 32, 3m 치겠죠. 거리감이 안 좋은 사람은 뭐 15에서 20m 사이 친다고 칩시다. 또 칩니다. 또 치면 저기 이제 아까 이제 27, 8m나 뭐 32, 3m 친 사람은 요번에 넣을 만한 어떤 위치까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0m 아직 넘게 퍼팅이 남은 사람들은요 10m를 또 쳐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리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방향성이 안 좋은, 거리감은 좋은데 방향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이 똑바로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 계속 좌우로 빙글빙글 좌우로 이렇게 가거나 한쪽으로 회전을 먹거나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굴러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리감,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쇼퍼트를 자꾸 놓친다는 겁니다. 2m짜리 퍼팅을 놓쳐요. 많이 놓쳐요. 2m짜리 퍼팅을 많이 놓칩니다. 심지어는 1m짜리 퍼팅도 놓칩니다. 라이가 있고 방향이 안 좋은 곳에서는 1m짜리 퍼팅도 놓칩니다. 자,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라는 게 30m를 쳤어요. 30m에서 퍼팅을 했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은 뭐 30m보다는 덜 남았겠죠. 뭐 10m 남았다. 아니면 뭐 5m 남았다. 그거 또 쳐요. 그러면 못 넣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1m 남았다, 2m가 남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은 방향성이 좋지 않으면 땡그랑을 못하는 거예요. 땡그랑을 계속 오케이 받아야지 뭐. 계속 오케이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오케이 안 주거든요. 진짜 1m 반경에서 오케이를 안 줍니다. 이게 돈 내기가 들어가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오케이를 안 줘요. 그냥 무조건 땡그랑이 하나 집어넣을 때까지 쳐.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칩니다. 땡그랑 아니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점점 가까워지면 라이도 안 먹습니다. 1m 이쪽이다, 안쪽이다. 그럼 라이 거의 안 봅니다. 라이 거의 안 보고 밉니다. 밀어가지고 좀 강하게 하고 골프 홀에 뒷벽을 때리면서 땅그랑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샷을 합니다. 프로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감이 좋아도 방향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쇼퍼트를 못 넣습니다. 못 넣고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방향성, 그러니까 공이 직진을 하는 사람들은, 공이 직진을 하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좀 세게 쳐갖고 만약에 실수로 자기가 약간 벗어난다고 치죠. 라이도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 직진으로 내가 밀어서 넣을 자신이 있으니까 라이도 안 봐요. 못 넣을 수도 있죠. 못 넣으면 반대편에서 또 그렇게 해갖고 두 번째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방향성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방향성이야. 공이 직진을 하는가, 이 사람의 공이 직진을 하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골프에서 퍼팅을 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진 안 해도 뭐 얼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공과 홀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이 직진을 안 해도 약간 삐딱하게 쳐도 들어갑니다. 근데 뭐 한 6m, 7m 이런 경우에는 직진을 안 하고 약간 삐딱삐딱하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내가 본 대로 안 가니까요. 내가 조준을 했는 라이대로 안 가니까요. 6m, 7m에서 완전 직선 라이가 있다고 칩시다. 완전한 평면이죠. 완전한 직선 평면에서 6에서 7m 같으면 이 사람이 공이 직진을 하면 6에서 7m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직진을 안 하는 사람은 라이를 어디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는 왼쪽으로 공이 좀 미는 것 같아. 그래서 왼쪽으로 오조준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애매하게 이렇게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라이 안 보는 게 낫더라 해서 공 라이를 안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때리는 거죠. 문제가 뭐였냐? 피드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가거든요. 라이 안 보고 쳐도 잘 들어가요. 감각적으로 치니까. 근데 피드백이 안 돼요. 내가 어디로 보고 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대충 저쪽이 아닐까 하면서 치는 거예요. 피드백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라이를 안 보고 치다가 이제 공에 라이를 놓고 치는 걸로 바꿨고, 그 다음에 직진이 공에 직진을 할 수 있도록 공이 직진을 하도록 내 공이 직진을 하는가를 두 번째로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내 공이 직진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잖아요. 들어갔는데 내 공이 직진을 해서 들어갔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좀 이상하게 쳤고 라이를 잘못 보고 이상하게 쳤는데 그게 잘못 본 라이를 이상하게 쳐갖고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는 퍼팅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송도에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연습장에 2층에는 퍼팅 룸이 있습니다. 퍼팅 룸에 공을 이렇게 갖다 놔요. 그쪽 골프장에서 공을 뭐 한 40개 정도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홀이 막 10개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서 쳐보는 거죠. 치고 다시 갖다 놓고 또 치고 다시 갖다 놓고 치고 이걸 하는 건데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골프 퍼팅의 실력이 증가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란 뭐냐? 첫 번째는 자기 공을 삽니다. 퍼팅룸에서 남의 공 갖고 치지 말고 내 공을 가지고 사는 거죠. 웬만하면 칼라볼이 좋겠죠? 뿌려 넣는 공 흰 공이니까 칼라볼을 삽니다. 내 거를 사가지고, 두 번째는 골프 라이너가 있습니다. 골프 라이너로 마킹을 합니다. 골프공에다가 마킹을 해요. 골프 라이너를 사서 첫 번째 내 공을 쓸 것, 두 번째 마킹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라이너로 그리는 거예요. 공 주변 동그랗게 선을 정확하게 그리는 거죠. 선을 정확하게 그리고, 세 번째 퍼팅을 할 때 감각적인 퍼팅을 그냥 서갖고 라이도 안 보고 치지 말고요. 내가 마킹한 라인에 맞게 내가 마킹한 라인을 반드시 앉아서 그 라이를 보고 그 라이에 맞게 공을 쳐보는 겁니다. 공을 쳤을 때 그 공 위에 그려진 선이 일자로 쭉 계속 공은 앞으로 굴러가는데 이게 일자로 쭉 굴러가면 이 공은 직진을 한 겁니다. 뭐 라이를 잘 봤든 못 봤든 있든 없든 그거랑 상관이 없이, 내가 홀에 집어넣든 아니든 몇 미터 가든 아니든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쳤을 때 이 선은 이 공 가운데 있는 요 마킹선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간다. 이건 직진을 안 한 거예요. 이건 직진을 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일자로 쭉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데 이게 선을 일자로 그렇게 쭉 굴러간다. 이건 직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내 공을 보고 이 공이 직진을 하는지 아닌지를 반복적으로 피드백하는 겁니다. 저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공을 이렇게 치세요, 저렇게 치세요, 왼손으로 이렇게 치세요, 뭐 로암이랑 샹크가 평행하게 되도록 치세요, 뭐 어쩌고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사기가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확실하게 팩트만 말할 수 있는 거는 공에 마킹이 되어 있는 대로 라인대로 쭉 굴러가면 직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직진을 시키느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항상 말했지만 체중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 체중계를 사는 거라 그랬어요.
체중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 체중계를 사서 체중계에 매일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살을 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나머지 방식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황제 다이어트를 하든 운동을 늘리든 식사량을 줄이든 간헐적을 단식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테크닉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수많은 것들 중에 본인이 공부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집에 체중계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사람은 살이 빠져요. 다시 골프공에다가 자기의 골프공을 사서 남들 거 다 공중에서 대중적으로 쓰는 거 말고 자기 거를 사서 거기다가 일자적으로 마킹을 하고 거기서 공을 쳐보는 겁니다. 쳐갖고 공이 일자로 쪼르르 굴러가면 내 공은 직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고 직진성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았어요. 진짜 막 이렇게 굴러갔거든요. 이걸 내가 몰랐어. 이걸 몰랐어요. 그렇게 공이 굴러간다는 사실. 넣을 리가 있나. 1.5m 퍼팅이 들어갈 리가 있는 공이 직진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도 쳤다가 저렇게도 쳤다가 요렇게도 쳤다가 거기다 라이도 있는데 진짜로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거 아니고서야 들어갈 일이 없죠. 10개 치면 1개 들어갈까? 한두 개 들어갈까? 운이 좋은 날은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계속 피드백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공을 놓을 수 있는가? 완전한 직선 라이에서 공을 주고 완전한 직선 라이에서 공을 주고 쳐봐라 그러면 칠 수 있는가? 그거는 장담을 못하는 거야. 15m, 20m, 30m, 1m에서 집어넣었어. 5m에서 직선 라인 있다. 이건 완전히 평평한 직선이야. 5m에서 직선 라인에서 공을 칠 수 있는가? 넣을 수 있는가? 공을 직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넣을 수 있죠. 근데 공이 이쪽으로 휘는 사람들은 보정값을 어디로 줘야 돼요? 얼마만큼 줘야 돼요? 일일이 계산을 못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팅을 잘 하는 방법은 자기 공을 사서 공에다가 라인을 그리고 이 공이 직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인이 매번 보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본인이 나머지 숙제를 나머지고 뭐 어떻게 직진시키는 그건 저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공을 쳐서 그러 보니까 좌우로 너무 편차가 심한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하기를 제가 이제 공을 칠 때 공이 생각보다 너무 밑쪽을 때린다. 공이 이렇게 있으면 프로들은 살짝 띄어서 이렇게 해서 공의 가운데를 퍼터의 가운데로 치는데 실제로 바닥에서 퍼팅을 시작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상당히 밑쪽을 때립니다. 밑쪽을 때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퍼터도 이렇게 각도가 있기 때문에 공이 점프하죠. 공이 점프했다 떨어지면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불확정성이 너무 높아지죠. 그러니까 약간 3도 정도 이게 이렇게 깎아져 있는 면이 로프트가 3도 정도 있다 그래요. 뭐 제로 토크를 쓸 수 있으면 제로 토크 쓰면 좋고. 그래서 약간 앞으로 살짝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전방 경사시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칠 때 공 바닥보다 약간 들어가지고 요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을 치기 위해서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들어올 때도 뭐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퍼터에다 스티커 붙여가지고 퍼터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퍼터에서 맞는 면이 어딘가를 계속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약간 안쪽에 맞아요. 정확한 정수위 스팟보다 약간 안쪽에 맞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본 거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 개씩 두 개씩 계속 수정을 했더니 직진성이 좋아하는 지더라고요. 그건 뭐 저만의 방법인 거고. 프로들이 가르쳐 주시는 분들 어떤 프로는 자세 넓게 서라고 그러고 어떤 프로는 그거 상관없다 그러고 어떤 프로는 핸드 퍼스트 하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아니라고 그러고 어떤 프로는 인투인으로 적으라고 그러고 어떤 프로는 백스윙으로 조절하라고 그러고 어떤 힘으로 다 다릅니다. 프로 말이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그 프로들이 하는 말들 중에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을 취사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보고 그 중에 하나를 취사할 수는 있겠죠. 취사 선택할 수는 있겠죠. 아이언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이 좋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언은 핸드폰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갖고 매번 이렇게 영상 찍었는 걸로 즉석에서 제가 백스윙 시작부터 다운 시작해서 피니시 잡을 때까지 그 시간이 한 3에서 4초 정도 되더라고요. 그 4초 동안의 영상을 매일 찍어서
제가 매일 편집해서 매일 봐요. 매일 보면서 아 이게 이걸 고치자 저걸 고치자 요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그죠?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그거를 삽니다. 드라이버에 이렇게 드라이버가 공을 어디에 맞았는지, 드라이버의 공이 어디에 맞았는지 추적할 수 있는 이렇게 종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드라이버 페이스에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쳐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안쪽에 맞더라고요. 힐 쪽에 맞더라고요. 내가 너무 가까이 섰나 보다. 약간 뒤로 서고, 그 다음에 높이도 제각각인데 약간은 중앙보다 약간 아래쪽에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공을 너무 이제 스윙을 다운 스윙을 할 때 하나보다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스윙에 대한 보정도 자꾸 본인이 하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하니까 왜 안 좋아져요? 자꾸 좋아져요. 못을 계속 두드리면 못이 들어가지 튀어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내가 눈으로 체크를 하고 계속적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고쳐진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 스윙을 하면 뇌세포가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맨날 하던 대로. 수영도 그렇거든요. 맨날 하던 대로 수영을 계속하면 수영이 거짓말처럼 하나도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이 퇴화해.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뇌를 쓰지 않잖아. 속도를 더 내려고 하지 않잖아. 전혀 발전하지 않아요. 아예 발전하지 않아요. 퇴화합니다. 맨날 하던 대로 우리 걷기 20분씩 30분씩 1시간씩 하죠. 그게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별로 안 돼요. 걷기가 좋은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걷기가 나은데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안 쓰던 근육을 회복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느낌적으로 알아채서 그 근육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을지를 본인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최종 목적은 뭐냐?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거냐? 그것도 있지만 뇌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는 뇌 가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경망을 계속 구성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계속 쓰던 회로대로만 흘러가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뇌에서 안 쓰던 회로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뇌를 쓰면 그쪽으로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을 합니다.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을 하고, 그게 이제 뇌가 회춘하는 방법이죠. 뇌도 쓰면 쓸수록 증가하는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방식을 계속 개발하고, 아니면 안 하던 행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뇌의 새로운 신경망을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골프 스윙도 그렇죠. 내가 항상 스윙하던 대로 하면 안 늘어요. 10년 쳤는데 그대로 치는 사람들 있죠. 한 개도 안 느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 10년 더 쳐도 그대로 칠 겁니다. 새로운 방식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고, 그 적용해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자꾸 분비돼서 뇌에 이제 해마라고 하는 부분을 공격하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뇌에 안 좋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시도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트라이얼 에러를 쿨하게 인정하거나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실행 오차는 이제 내 뇌가 개발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습니다. 수영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하는 사람보다 물속에 처음 들어가서 어쩔 줄 모르고 호적되는 사람이 뇌를 더 많이 쓰고 근육을 더 많이 발전시킨다고요. 한 번도 물에서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막 호적돼, 이 사람. 이 사람이 근육을 얼마나 많이 발전시키겠어요. 굉장히 산뜻하게 수영하는 사람들은 이미 수영을 그 방식으로 오래 했잖아. 맨날 쓰는 근육을 쓰는 거야. 그 사람들은 운동도 별로 안 됩니다. 막 호적되는 사람은 지금 어쩔 줄 모르잖아. 온몸의 근육을 다 쓰고 있는 건 전신 운동이지. 뇌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과정을 형성시키는 과정,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것들 중에서 뇌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거기에 달인이 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하던 방식대로 1만 시간 하면 달인이 안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의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어떤 한 분야의 종목을 잡고 거기에서 어떤 목적값을 갖고 거기에서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도 적용해보고 이런 방식도 적용해보고 이런 방식도 적용해보는 사이에서 뇌에서 여기서 서로 다른 시냅스들이 막 형성이 되면서 아직 이어지진 않았죠. 뭔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막 머릿속에서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이어지고 해서 짜라락 터지면서 이제 마침내 폭발하는 거죠. 폭발해서 이제 그 시간이 1만 시간쯤 되더라. 그래서 이제 달인이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던 대로 계속 1만 시간에서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방식대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그 방식대로 해서 이게 이어지고 하다가 마침내 터져가지고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달인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퍼티그 프랙처, 그러니까 피로파절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피로파절은 뭐냐면 어떤 강체가 있는데요. 이 강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 미만의 자극도 계속 두드리면 마침내는 이 강체가 부러진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피로파절이죠. 제가 요거를 계속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때리면 요게 그러니까 결국엔 부러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강체를 계속 두드려요. 두드리면 이 강체가 부러지진 않지만 계속 두드리면 안쪽에 마이크로 크랙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마이크로 크랙이 계속 어딘가에 생겨져 있어요. 아직 이어지진 않았어요. 마이크로 크랙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마이크로 크랙들이 어느 순간인가 다 이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다 이어지면 얘가 견딜 수 있는 최대 강도 미만이라도 이게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어져서 빠각하고 결국 부러집니다. 이게 피로파절이죠. 퍼티그 프랙처가 이런 거죠. 뇌의 신경망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시냅스가 여기 생기고 다 따라락 다 이어지면 마침내 이제 달인이 되는 거죠. 1만 시간의 법칙이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달인이 되고 싶으면 하던 대로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던 대로만 계속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알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잘해요. 치과 임상도 교수님들이 잘 하십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잘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손재주가 뛰어나서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수님들 중에 손재주 안 좋은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를 하거든요. 새로운 방향으로 머릿속을 계속 시냅스를 계속 쓰면서 나아지고 있거든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골프 퍼팅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 봐야 된다. 그러는 과정 중에 무언가가 발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